자, 이번에는 95페이지요. 대리권 남용 부분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에는 없고요. 이론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즉 남용이라는 거는 외형상으로는요. 이 외형상으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외형상으로는 대리행위 했는데 본질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 대리행위를. 원래는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자기요. 자기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거야.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대리행위랑 똑같아요. 속내는 본인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 이익을 꾀한 거야.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 거를 이 대리권 남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한 거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이 문제로 귀결이 돼요. 자, 예컨대 여기 은행 지점장, 여기 직원, 고객이요. 고객이 여기다가요 10억을 이렇게 은행이 돈을 예치를 했어요. 이때 이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은행에다 이렇게 입금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원이 입금을 안 시키고 자기가 은행 이자가 만약에 3%다 이렇게 3%다. 그러면 이렇게요. 10%로 돈을 쓰겠다고 하는 고객이 있어서 고객이요. A라고 하는 고객한테 이 돈 10억을 이 고객한테 10%로 다시 이렇게 빌려준 거죠. 그럼 차액이요. 차액이 남죠. 이렇게 7% 차액. 그걸 자기가 먹었다. 그럼 이런 행위를 누가 한 거냐? 대리인이 했다. 직원인 대리인이. 그럼 이 본인이 은행 측에서 이 직원이 저지른 이런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로 귀착이 돼요. 자, 그 문제가 대리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 대법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 이 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한 거다. 권한을 안 가지고요, 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유권 대리하고 똑같다. 유권 대리하고. 따라서 본인은 어떻게 한다? 책임져라 이거죠. 책임져라. 따라서 고객은 10억을 맡겼으니까 직원한테 10억 달라고요. 10억 달라고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10억 달라고 책임져라. 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저지른 거니까.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본인이 너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점이에요? 일단 책임져라 원칙. 원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 거니까 갑이 책임져. 얘 대리권 있는 사람이야. 네 회사 직원이었어. 직원으로 대리인으로 자격으로서 대리인 자격으로 고객 돈 가져다가 장난한 거야. 그거 책임져 일단. 왜? 권한 있는 애가 한 거니까.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면 이 대리 제도가 망가질 거예요. 왜요? 다 남용할 거 아니야. 다 남용하면 책임지고 남용하면 책임지고 이거 대리 제도가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다 예외를 넣었어요. 얘가 이렇게 장난질하는 거, 남용하는 거, 권한을 남용하는 거, 이걸 남용하는 거를 누가요? 상대방이 눈치를 채가지고 알았다.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런 문맥이 어디서 나오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뭐 하는 거를요? 얘가 남용하는 거, 대리권 남용하고 장난질하는 거, 얘가 장난질하는 거를 상대방이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무효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뭘로요? 무효로 한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죠? 비진의 표시에서. 비진의 표시를 누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바로 이 문맥이 똑같은 문맥이 어디서 나오니까 비진의 표시 단서에서 나왔죠. 비진의 표시 단서. 비진의 표시 본문이 아니라 단서. 본문은 유효고 단서. 이 단서를 대리권 남용에도 똑같이 집어다 쓰는 거야. 그래서 비진의 표시 단서 유추 적용설이라고 그래요. 설이라는 건 학설이에요. 학설. 어떤 조문을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쓰느냐.
비진입 표시, 본문이요 단서요. 단서를 뭐 하게 됩니다? 유추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유추적용설 그래요. 유추적용설. 같이 해보실게요. 비진입 표시, 단서, 유추적용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얘가 장난질하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러면 뭘로요? 무효로 한다. 원칙은 유효다. 원칙은 유효. 그래서 비진입 대리권 남용은 해결을 그렇게 하면 돼요. 비진입 대리권 남용의 효과라고 돼 있죠. 효과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씁니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예외, 무효. 뭐를 적용해서? 비진입 표시 단서가 유추 적용돼서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돼요. 원칙은 유효다. 본인 책임져라 이거. 10억 돌려줘. 10억 네가 돌려줘. 왜? 대리권 있는 애가 저지른 거야. 있는 애가. 얘가 대리권 없는 애면 책임 없어. 이 직원이 대리권 없는 애면. 근데 이 직원이 대리권 있는 사람이고 네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야. 책임져. 예외적으로 무효야. 무효. 오케이. 자,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뭐가요? 비진입 표시가 적용된다요, 안 된다요? 적용된다. 오케이. 기출문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 이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리권에 관한 논의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4가지로. 대리권에 관한 논의는 몇 가지로요? 4가지로요. 첫째가 범위 문제. 두 번째는 대리권의 제한 문제. 제한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외 있고요. 그 다음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국밥이다. 따로국밥 여러 명이면 시험 잘 나와. 29회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다음 대리권 소멸에는 뭐만요? 사성파요. 사성파로 때리면 돼요. 사성파. 본인은 사망뿐이고 오케이. 그 다음 남용 문제죠. 남용은 비진입 표시 단서를 유추적용합니다. 4가지로 마무리. 4가지로 대리권의 쟁점을 압축을 했어요. 이젠 대리행위. 자, 이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윤정이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죠. 이걸 우리는 대리행위를 한다고 그래.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 할 때는 이 엄마가 위임을 받은 윤정이 엄마가 누구 이름으로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느냐? 윤정이 이름으로 땅을 팔아야죠. 이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첫째가 현명주의. 두 번째는 대리행위의 하자요. 엄마가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어. 엄마가 사기를 상대방한테 당했어. 뭐를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협박을 당했어. 그럼 이 대리행위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사기를 당하면 뭐를 당하면? 사기를 당한 때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어. 이 대리인이. 그러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표준이 누구냐? 대리인 표준이다. 하자 표준은 대리인. 왜? 계약을 직접 한 게 대리인이니까. 본인은 윤정이는 현장에 오지 않았어요. 본인은 콘서트 하느라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 엄마한테 위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자 표준, 즉 사기 당했냐 안 당했냐 표준은 대리인이다. 그 다음 3번째는요. 대리인의 능력 문제예요. 대리인의 능력. 이 대리인한테 어떤 능력을 법적으로 필요하느냐. 이 3가지가 대리행위에서 잘 나오는 쟁점이에요. 쟁점. 이쪽 부분 4개. 대리권에서 중요한 쟁점 4개 하고요. 대리행위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 3개. 이렇게 하시면 대리제도예요. 대리제도의 핵심이 7개가 4개하고 요 대리행위에서 3개하고 합쳐서 7개죠. 대리제도에서는 쟁점 몇 개? 7개. 이걸로 대리제도는 마무리가 딱 끝내기까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끝내기까지. 자, 그럼 먼저 현명주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주의는 우리 교재 198페이지, 교재 98쪽에 나와 있죠. 자, 보통 현명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윤정이 대신해서 땅 팔고 집 팔을 때
땅 팔고 집 팔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누구 이름을 쓴다는 거죠? 계약서에. 매도인란에 어떻게 쓴다는 거죠? 장윤정의 대리인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현명이라고 그런다. 장윤정의 누구? 대리인을 이렇게. 그럼 장윤정이 갑이니까요. 갑의 대리인 누구예요? 을이라고 쓰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우임장을 엄마가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현명했다고 그래. 현명했다. 나 말이야. 윤정이 대리인이야. 대리인. 그럼 상대방이 우임장 가지고 오셨어요? 오케이. 우임장 보여주세요. 인감 보여주세요. 인감.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오케이. 인감 가져오셨어요?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그래? 현명한다고요. 현명했다. 드러낼 현, 이름명. 윤정이 엄마가 누구요? 본인의 이름을 윤정이의 이름을 상대방한테 드러냈어요. 이걸 현명주의. 이걸 드러냈다는 거는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누구한테 주겠다? 본인에게 지겠다 하는 거죠. 이게 현명의 본질. 따라서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썼다. 엄마라고 썼다. 대리인을이라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갑에게. 갑이 책임지게 하는 거죠. 이게 현명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매도인란에 이렇게 적으면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적으면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대리라고요. 대리라는 게 드러났죠. 드러났어요. 이게 현명. 책임을 누가 지겠다? 갑이 지겠다. 그럼 이렇게 안 하고요. 을이라고 쓰면 매도인란을 이렇게 적으면 을이라고요. 그냥 을이라고 적으면 누가 책임져요? 을이 치지. 을이. 엄마가. 왜? 자기가 계약하겠다고 온 거네. 자기가. 현명하면 본인이 책임지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윤정이 엄마가 계약자로서 책임 뒤집어 쓴다. 오케이. 114조, 115조. 자,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걸 표시했다. 본인을 위한 걸 표시에 따옴표.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 이걸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했죠. 뭘로? 우임장으로. 써보세요. 위에다. 우임장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그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에게. 두 번째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예요.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 따옴표. 이건 뭐냐? 수동 대리를 말해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표시한 거야. 상대방이 얘한테 표시한 거야. 그럼 얘는 의사 표시를 수령해가지고 받아오는 거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요. 수동 대리에도 똑같이 준용된다. 거기다 적으세요. 수동 대리에도 현명주의가 준용됩니다. 똑같이. 따라서 상대방이요. 윤정이 엄마한테 의사표시한 거를 엄마가 수령해 왔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요. 자, 이게 현명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99페이지요. 99페이지. 현명의 방법. 현명의 방법은 보통은 뭘로 해요? 우임장으로 하죠. 써보세요. 우임장으로. 근데 이거는 꼭 우임장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구두로 해도 되니까 불효식이다. 불효식. 야, 꼭 우임장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구두로 해도 돼. 말로. 윤정이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뭐라고요? 엄마가 대리인이야. 그걸 뭘요? 우임장으로 아니라 뭘요? 말로요. 말로 전화로 연결해도 되죠. 전화로. 그래서 불효식입니다. 현명의 방식에는 그래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서면으로 우임장으로 줘도 되고요. 구두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해도 돼. 묵시적으로.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엄마가 윤정이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 그 취지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밑줄이요. 이게 18의 기출입니다. 현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누구를 위한 거?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만 상대방한테 표출이 돼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대리인이 누구를 위한 거? 본인을 위한다는 취지, 그 취지를 뭐 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 되면 현명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뭘로 해요? 우임장으로 한다. 보통은 우임장으로 현명하지. 나가 윤정이 대리하러 왔어. 이게 현명이에요. 현명. 우임장 가지고 왔고 신분증 있고 인감증명 여기 있어. 확인해봐. 이거죠.
다음 방가로 2번이요. 방가로 2번에 별 하나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행위. 자, 2번은 뭐냐면 변칙이요. 이게 정통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통이에요. 장윤정의 대리인 누구누구누구라고 쓰는 게 원래 정통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변칙이 있거든요. 변칙. 변칙을 볼게요. 변칙. 요 위에다 써볼게요. 변칙. 변칙이 바로 방가로 2번입니다. 방가로 2번.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을이라고 쓴 거예요. 을이라고. 매도인 난에 윤정이 엄마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그럼 책임은 원래 누가 져야죠? 을이 져야죠. 을이. 왜? 엄마 이름 쓰면 엄마가 계약자가 돼서 책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라고 썼는데요. 매도인 난엔 을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누구 위임장? 갑이 준 위임장. 윤정이의 위임장을요. 위임장을 여기다가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뭔 액션이에요? 뭔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 서류상으로 보면 뭐예요? 서류상으로 보면 매도인은 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매도자는 을이죠. 엄마죠. 엄마. 대리인 을이죠. 근데 위임장으로는 갑이라고 돼 있어. 갑이 위임한다고 돼 있어요. 이러면 이 을은 을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 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갑을 대리한다는 표시가 된 거니까 이렇게. 갑을 대리한다는 표시가 된 거니까 이 책임은 을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다? 갑에게 진다. 자, 그리고 이게 변칙입니다. 변칙으로 현명한 거예요. 변칙 현명. 2번에다 써도 돼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행위라고 돼 있죠. 옆에다 써도 돼요. 변칙이죠. 변칙 현명. 변칙으로 현명하는 거예요. 변칙으로.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거든.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딴 방법으로 가. 딴 방법으로. 왜?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지 멋대로 하는 거. 내 멋대로 세상은. 그래서 읽어볼게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을. 윤정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정작 누구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대리인 이름을. 가로요.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을. 그런데 뭐를 제시했다는 거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흔들었다 이거죠. 그 말은 대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대리한 거죠. 대리한 걸로 봐요. 그럼 현명이 제대로 먹혔다 이거죠. 현명이 먹혔다. 2번이 변칙이에요. 변칙.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이름은 대리인 이름 쓰고 이거 갑에게 본인에게 책임져야 된다. 3번은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요? 본인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했어요. 본인 이름으로. 자, 볼까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직접 누구 이름으로요?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거 밑줄이요.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두 줄 그어볼게요. 두 줄을 색연필로 두 줄을 그어볼게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저질렀다. 그 말은 이렇게 된 거죠. 자, 원래 정통은 이거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칙이죠. 변칙. 변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이라고 썼는데 위임장을 준 거야. 위임장을 제시한 거야. 흔드는 거야. 3번은 또 변칙이에요. 변칙. 어떻게 한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적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적은 거예요? 갑이라고요. 갑의 이름을 쓴 거예요. 갑의 이름을. 누가 와서? 엄마가 와서 매도인 난에 이 매도인 난에다 뭐라고요? 윤정이라고요. 장윤정이라고 적었다고. 장윤정의 대리인이라고 적어야 될 거를 그냥 장윤정이라고만 적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윤정이가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윤정이가 안 온 거야. 윤정이가 콘서트 가서 못 오고 윤정이 대신에 누가? 엄마가 이렇게 장윤정이라고 이름 쓰고 여기다가 서명을 했어. 그럼 윤정이 엄마가 이걸 한 거죠. 엄마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서명대행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서명을 대신했다 그래서 서명대행. 이 책임 그럼 누가 져요? 갑이죠. 갑에게. 자, 이거 1번 볼까요? 세 가지요. 1번.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적으면 책임 누가 져요? 갑에게. 본인에게. 변칙. 을이라고요. 대리인 이름을 적었는데 이름은 대리인인데 뭐예요? 위임장을 제시하면 갑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죠.
본인의 이름을 적었죠. 본인의 이름을 적었는데 위임장을 이거 제시했다. 이것도 위임장 제시했다. 그러면 이걸 무슨 대행? 서명대행. 이것도 갑에게 효과가 생긴다. 자, 이게 다 변칙입니다. 변칙.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현명이요. 현명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들. 대리가 된 거죠. 대리가 된 거.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게 되면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115조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표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현명이라고 그래요. 적어볼까요? 비현명. 그럼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로 본다의 별표. 자기를 위한 게 누구? 대리인. 현명한 거죠. 이거는 비현명하면 그냥 을이라고 적으면 누가 책임져요? 엄마가. 엄마 이름 적으면 엄마가 책임지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거는요. 대리인을 위한 거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다입니다. 본다의 별표. 본다는 간주죠. 간주.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거기다 추정 그러면 X예요. 추정이 아니라 본다다. 추정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본다는 그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위한 거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다, 본다. 여기 본다지 추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 추정한다 그러면. 추정은 X다. 추정은.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4번 나왔으니까요. 간단한 거지만 놓치기 쉬운 조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명주의에 관한 114조, 115조 두 개를 보셨어요. 자, 현명주의는 114조, 115조로 나눠져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면 현명한 거죠. 책임 누가 져요? 갑이 져요. 현명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비현명하면. 비현명하면 다른 말로 누구요? 을이라고 쓰면 누가 책임져요? 을이 책임져요. 이때 을을 위한 거를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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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추정 아니다. 너 뭐 하고 있니? 나 대본 보고 있지, 대본. 여기 변칙이에요. 변칙이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1번에.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현명주의. 현명주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번째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때 하자표준. 계약을 한 건 누구죠? 대리인이니까 하자표준은 대리인이다. 이게 대리행위 하자 문제. 100페이지에 116조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116조에 별 3개 합니다. 115조요. 위에 115조는 별 하나예요. 별 하나. 115조는 별 하나. 자, 그럼 116조 볼까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흠결의 동그라미. 2번째는 사기강박의 또 동그라미. 그 다음 어느 사정의 동그라미. 3가지요. 3가지. 흠결 하나. 흠결의 기억. 흠결에다 기억 적어볼게요. 사기강박의 니은 적어볼게요. 니은. 어느 사정의 디귿. 3가지.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주었어야 받을 경우. 영향을 받을 경우에 밑줄이요. 받을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기를 당했을 때. 거기다 적어보세요.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사실의 유무.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굴 표준으로 잡아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적으세요. 누구 표준설? 대리인 표준설. 사기를 당했어. 엄마가.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병이 을을 사기친 거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갑의 표준이에요? 을이 표준이에요? 대리인 표준이야. 을이. 을이 표준이다. 을이. 예, 대리행위의 하자 표준은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 대리인 표준. 조심할 건 거기다 쓰세요.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한다. 갑이. 사기 당한 거는 대리인, 나가 표준이야. 사기 당했냐는 누구 표준? 대리인, 나. 왜요? 대리인이 나가가지고 계약서 쓴 거거든. 근데 당했어, 얘한테. 따라서 사자 표준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기 당한 거죠. 사기 당한 거 표준은 누구? 나. 내가 나가가지고, 대리인이 나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어. 나가 표준인데 취소는요. 이 계약 취소는 나가 아니라 누가요?
너. 즉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기 당했냐 안 당했냐는 누구? 대리인.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표준인데 취소는 내가 못해. 내가. 왜?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본인한테 생기기 때문에 취소권은 대리인한테 없어요. 취소는 누가요? 본인만 결정할 수 있다. 본인이. 그래서 하자 표준하고 취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관건이. 이게 116조 핵심이에요. 116조 옆에다가 적으실 거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어떻게 정리하느냐. 정리가 중요해요. 정리가. 그냥 쭉 읽어나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기억도 정리도 안 돼요. 정리가 잘 되시는 게 1주 뒤에 2주 뒤에 한 달 뒤에 얼마만큼 나한테 딱 머릿속에 박히느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시험장에서도 이걸 결정해주고. 그래서 116조 옆에다 적을 단어는 두 단어. 이렇게 압축 정리합니다. 압축 정리.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사기 당했냐의 표준. 사기 당했냐의 표준은 누구예요? 대리인 표준. 사기 당했냐 의사에 흠결이 있느냐 이거죠. 흠결이 있느냐의 표준은 누구? 대리인 표준설.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그래. 대리인 표준설. 사기 당했냐? 누가 당한 거야? 대리인이 기준이야. 대리인. 취소는요.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본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기 당했어의 표준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공인중개사의 표준은 무크랜드. 똑같죠. 민법의 표준은 양민그루죠. 자, 이게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의 표준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논점이에요. 2항은요. 2항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볼게요. 2항은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2항은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2항은 옆에다 적어볼까요? 표준이 하자 표준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될 때가. 하자 표준이 원래는 대리인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누구로요? 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인 경우. 본인이 뭐한테 지시한 때. 이때는 누가? 본인이 표준이야. 본인이. 이게 2항이야. 2항. 116조 1항. 여기는 116조 2항. 본인이 지시를 하면 본인이요. 본인이 뭐뭐 하라고 얘한테 지시를 내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이럴 때는 얘가 표준이 아니라 본인이 표준으로 바뀌어요. 왜요? 얘가 정한 대로 얘가 하게 되거든. 그래서 표준이 을이 아니라 누구로? 본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116조 2항이에요. 2항. 한번 읽어보고 심화학습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특정한 법률의 의미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다가 별 2개 할게요. 그 법률의 의미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요. 부지가 뭐죠? 선의요.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표준이니까? 본인이 표준으로 된다. 적으세요. 본인을 표준으로 잡아라. 왜? 본인이 지시했으니까. 이게 대리행위 하자 문제. 하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사례로도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 우측의 쌍괄호 2번의 대리인의 능력 마지막입니다. 대리행위에서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한테는 무슨 능력을 필요로 하느냐? 어떤 능력? 자, 대리인 의사결정을 누가요? 대리인이 하죠. 왜? 본인이 위임을 한 거니까. 내가 할 거를 너한테 위임한 거니까 대리인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단어. 대리인의 능력 그러면 우측에다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정리가 달라요. 정리가 제대로 먹혀야 오래가고 정확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요. 산만한 거 기억 하나도 나지 않아요. 산만한 거.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눌게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왜? 왜 의사 능력이 필요할까요? 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왜 그래? 왜?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니까 얘가. 의사능력 있어야 얘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지 본인이. 따라서 대리인한테는 무슨 능력?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결정을 누가 하니까 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의사 능력이 필요해. 따라서 얘가 술 만취돼가지고 대리인이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이거 만취돼서 계약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쓴 거니까 이거는 무효다, 무효.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다?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왜? 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얘가 사자면요. 사자면 의사 능력이 필요 없죠. 근데 얘는 대리야, 대리. 의사 능력 필요해. 반대로요.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지금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나눠서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게 시험 잘 나와. 이게 헷갈리라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틀리거든요. 이게 정확하셔야 돼, 이 부분. 의사 능력은 필요해. 왜 필요해? 결정을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는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볼까요? 101페이지. 101페이지의 쌍괄호 2번. 대리인의 행위 능력 117조가 규정을 하죠.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뭐를? 행위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다. 밑줄 별표. 거기 별 3개 할게요. 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더니 또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 부분 볼게요. 의사 능력은 왜 필요하다고? 얘가 결정을 하니까. 근데 무슨 죄는 행위 능력을 얘가 필요로 하냐고. 얘가 행위 능력을.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보통 우리는요, 본인이 대리권을 줄 때 이 대리인이 나보다 본인보다 모자란 사람이요, 나은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지. 그래야 얘가 일을 잘해올 거 아니야. 그래야 책임을 내가 지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누구한테요? 나보다 나은 놈, 똑똑한 놈한테 대리권을 줘. 그런데 이게 일이 꼬일 때가 있거든요. 얘가 얼굴은 멀쩡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대리권을 줬지. 내가 위임을 한 거지. 알고 봤더니 얘가 멀쩡한데 실질은 뭐야? 실질은 미친놈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제한능력자야. 미친놈이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질은 뭐였다고? 실질은 제한능력자였다고. 얘가 제한능력자. 멀쩡해 보였는데 실질은 이런 놈이었어. 이런 놈한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이놈한테 대리권을 줬네. 멀쩡해 보여가지고 줬더니 이놈이 실질은 제한능력자 미친놈이야. 성년후견 심판받은 사람이야. 성년후견 심판받은 사람. 걔를 피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자를 넣어. 피자. 피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롯데그룹 왕 회장님은 지금 상태 안 좋아요. 95세가 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에 다 달라. 이때 이분한테 내버려 두면 이분이요, 주식이나 재산을 막 줄 거 아니야. 그죠? 마누라도 셋이나 되니까 막 줄 거 아니야. 이거 재산 관리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이 주식을 다 줘. 마누라한테 막 줘, 주식을. 자식들이 받을 상속분이 없죠. 이때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법원에다가 성년후견 심판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우리 아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재산 관리를 못하니까 뭐 해달라고요? 성년후견인 심판을 해달라. 그래서 재산 관리를 누가요? 변호사가 하게 해달라. 변호사가. 이게 성년후견 제도예요. 성년후견. 후견인 청구를 해서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딱 내리면 그 롯데그룹 왕 회장님처럼 이제는 후견인인 변호사가 재산 관리나 처분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롯데그룹 왕 회장님은 성년후견이 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피자를 붙이면 후견 개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당했다 이런 뜻이죠. 당했다. 자, 그때 여기 볼까요? 줄 때는 멀쩡했는데 보니까 속은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본인이 위임을 한 거죠. 본인이 위임을 해서 준 거잖아요. 줬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117조. 117조에 뭐라고 적은 거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요. 제한 능력자도 뭐가 돼요?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대리인 될 수 있는 거라고. 왜요? 본인이 위임을 해서 준 거잖아.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누가요? 본인이 잘못한 거지, 본인이. 누가 잘못한 거야? 본인 잘못이야, 본인 잘못. 네 잘못이야. 왜? 네가 준 거잖아, 네가. 얘가 달라고 그래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줬잖아, 얘한테. 그럼 네 잘못이지. 이걸 뭐라고 그래? 사적자치라고 그래, 사적자치.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된다, 안 된다? 대리인이 된다는 거지, 결론이. 그 말이 뭐예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미친 사람이어도 법원의 성년 의견 심판을 받은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1번.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돌아가면 이게 확장이 되면 얘가 가서 이 정신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왔다. 도장을 찍고 왔어, 얘가. 미친 사람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다? 본인이 질 수밖에요. 왜요? 이건 다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이런 사람에게 위임을 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죠. 따라서 본인은 이 제한 능력자에게 준 위임 행위 이거를 취소하는 건데 이걸 취소시키는 건 돼요. 왜요? 얘가 일 저지르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이 제한 능력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버리기 전에 뭐 하면 돼? 이거 위임 계약을 취소하는 건 되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버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해버리면 이 대리 행위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와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계약 대리 행위인 계약을 얘가 취소시키는 거는 물 건너 간 거다. 이건 취소를 못해. 이거는 뭐를 취소 못한다고요? 대리 행위는 대리 행위를 얘가요. 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왔어. 찍고 온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대리 행위. 이 대리 행위는 뭐 할 수 없다. 본인이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미명하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쟁점. 이게 이 말 뜻입니다. 117조. 따라서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또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나 누구요?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 이게 1번, 여기 1번. 확장.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 대리 행위를 하면 대리 행위는 이 대리 행위는 누가 가서? 본인이 가서요. 본인이 가서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이게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가서 취소가 돼요? 취소가 안 된다. 이 대리 행위는 뭐 할 수 없음?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뭐가 안 됩니다.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이 부분에 별 3개 합니다. 이게 사례로도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대리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야, 여기. 이 부분. 아니, 쌤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면 소개해 드릴게요.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위임 계약하는 건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위임장이 준 게 이게 잘못되면 얘한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 제한 능력자가 계약서 쓴 거를 대리행위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서 쓴 대리행위는 본인이 가서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잘못한 거야. 내가 얘한테 일을 맡긴 거니까. 책임질 수밖에.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일을 크게 되는 걸 막으려면, 확대되는 걸 막으려면 위임 계약을 빨리 취소해야 되는 거야, 이걸 취소해야 되는 거. 얘가 계약서에 대리 행위를 해버리면, 저질러버리면 땅 매매 계약이나 은행 대출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를 못한다. 여기는 구별이 돼야 돼요. 위임 계약 취소하고요. 뭐하고 대리 행위 취소는 별건이다. 별건. 또 하나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래서 헷갈려. 이래서 볼까요? 여기 법정 대리인, 여기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뭐라고 그래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상대방하고 계약했다. 계약했어, 계약. 부모 동의 없이. 부모 동의 없이 이놈이 곱비리가 17살인 애가 얘가 어떻게 했어요? 계약했어요. 이 계약 법정 대리는 이 부모는 미성년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하는 거 되면 안 됨? 취소되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법정 대리는 얘가 저지른 계약 취소할 자격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일반적인 메커니즘, 시스템이죠. 이거 미성년자인데 얘가 한 거 얘가 취소시킬 수 있어야지, 부모가. 근데 지금 한 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비슷한데 이게 아니야. 볼까요? 여기가 본인이에요. 본인이 누구한테요? 미성년자한테. 미성년자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한테 뭐 한 거예요? 위임을 했다. 대리권을 줘서 위임을 했다. 위임을. 대리권 생겼죠. 얘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럼 이 본인은 위임 계약을 취소하는 건 되죠. 본인이. 그런데 이 을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계약한 걸 우리는 무슨 행위? 대리행위라고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주세요? 대리행위라고 불러주세요.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 데려가셔야 돼요. 데려가셔야 돼요. 위임계약하고 대리행위는 별건이다. 대리행위를 얘가 했다면 얘가 한 거. 이거를 본인이 가서 뒤집어 못 뒤집어. 못 뒤집어. 취소를 못해. 여기는 취소가 되는데 왜요? 미성년자의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본인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한테 위임한 거는 이거 누구 잘못? 본인 잘못이지. 본인 잘못. 내가 얘한테 일 맡긴 거는 누구 잘못? 내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야. 그래서 얘가 저지른 이 계약은 본인이 취소를 못하더라고. 위하고 밑에가 별개예요. 별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죽 쓰는 거야. 죽 쓰는 거야. 대부분 수험생 이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 20년 강의 20년 되는데 이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잘. 자, 정확히 구별이 되셔야 돼요. 지금 사안은 밑에 걸 말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위임을 해줬고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얘가 계약을 했다. 이 대리행위를 누가요? 본인이 와서. 본인이 와서 이 대리행위를 취소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왜? 본인이 위임해 준 건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네가 위임했지. 네 잘못이지. 얘가 계약한 거는 뭐야? 무슨 취소를 해. 네가 위임해서 해. 위임해가지고 얘가 계약했는데. 너는 책임져야지 그러면. 아, 이 위와 밑에는 전혀 별개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이 계약을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이 대리인이 뭐였다면? 제한능력자였다면.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뭐 할 수 없어요? 노타치야 노타치. 건드리면 안 돼. 취소할 수 없어. 그럼 본인은 뭐만 건드려?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해서 건드릴 수 있지만 대리행위는 여기서 못 건드려. 본인이 대리행위는 왜 못 건드려? 본인이 줬잖아. 위임을 해줬잖아. 본인이 제한능력자에게 위임을 해줬고 위임한 대로 얘는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은 얘가 본인이 못 건드려. 노타치. 시험 문제. 16개 시험 문제. 본인은 위임계약은 뭐 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없음? 취소할 수 없다. 노타치다. 오케이, 별 3개. 자, 이게 대리인의 능력 문제. 자, 그래서 대리행위에서 시험에 잘 언급되는 주제가 이 부분이었어요. 3개 목차만 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명주의.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하면 갑이 책임지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비현명이라고 그러죠. 책임 누가 져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본다 추정한다, 본다의 별표. 다음 대리행위 하자. 사기를 당했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 협박을 당했어. 의사의 흠결이 있어. 그럼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 공인중개사 표준은 무크랜드인 것처럼 대리에서 하자 표준은 대리인이야. 대리인. 근데 취소는 누가 해? 본인이에요. 오케이. 이게 하자 표준 문제 116조. 다음 대리인의 능력 문제. 능력에서는 의사 능력은 필요하되 거꾸로 뭐는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여기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리제도를 마무리 줬어요. 대리제도. 큰 대리제도 하나를. 자, 이제 예제 문제로 점검을 하고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예제 문제 102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랑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그럼 대리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대리권 소멸 사유는 3개죠. 사, 성, 파. 3개 적어볼게요. 사, 성, 파. 이거는 어디에만? 대리인에만 해당이 되고요. 본인은 뭐뿐? 사망뿐. 적어볼게요. 본인은 사망뿐이다. 뿐이고. 본인은 사망뿐이고. 임의대리의 특유한 건, 임의대리의 특유한 거는 수권행위 철회. 두 번째. 대리인이 수인은 뭐예요?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다. 각자 대리. 따로 국밥이라고 그랬죠. 따로 국밥. 올해 29회 시험에도 나왔고요. 세 번째.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및 따옴표. 쌍방대리가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되죠? 허락이 있거나 또 뭐가요? 다툼이 없는 거 적어볼까요? 다툼이 없는 거는 쌍방대리나 자기계약 된다. 네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대리권 남용 문제 따옴표, 남용의 따옴표. 상대방이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바꿔놓으면 무효다. 다섯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중도금하고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옆에다 플러스하고요. 변제기 유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다. 4가지요. 4가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4가지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죠. 세 번째요. 중도금하고 잔금 수령. 마지막 4번째 변제기 유예. 4가지를 씹어먹을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 적어볼까요? 5번 밑에다. 할 수 없는 거. 첫째요. 처분행위. 두 번째 계약 해제. 세 번째 채무 면제. 네 번째는 성질이 변하는 거. 4가지. 4가지는 노타치 하면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요게 빠져 있어요. 대리인의 능력 문제가. 대리인의 능력 문제가 이 설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필요한데 뭐느냐?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 대리 행위를 저지르면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대리 행위는 본인이 노타치다. 취소할 수 없다. 마무리. 다음 4절이요. 대리의 효과. 자, 이 효과는 간단해요. 계약은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누가요? 본인이죠. 본인. 즉 법률 효과가 몽땅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거기다 써요. 책임이죠. 책임이 본인에게. 자, 그래서 맨 밑에 여백에다가 잠깐 적어볼게요. 29회 시험엔 이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 언급이 없어서 우리 책에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 책에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적으면서 갑니다. 적으면서. 자, 판례요. 29회 시험 그대로 나왔어요. 판례 그대로 올해 시험에 출제 나왔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판례가 우리 교재에 누락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서 갑니다. 적으면서. 대리인의 귀책 사유로. 누구의 귀책 사유로? 대리인의 귀책 사유로. 즉 대리인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이니까 병이죠. 상대방에 의해 해제가 되면 해제를 누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거야. 상대방이. 왜? 이 대리인놈이 본인이 돈을 줬는데 이놈이 중간에서 잘라먹고 돈을 일로 안 준 거지.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대리인의 뭐 때문에? 귀책 사유로. 대리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해제가 돼서 해제가.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얘가 돈을 안 줬다는 거죠. 본인은 줬는데 이놈이 중간에 잘라먹고 얘한테 돈을 안 넣었어.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이때 두 가지가 쟁점이다. 여기서 원상회복 책임. 원상회복 책임은 누가 져요? 대리인이 져요? 본인이 져요? 본인이 진다. 본인이. 손해배상이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도 누가 져요? 본인이 져요. 손해배상 책임. 오케이. 이게 올해 시험 정답. 즉 대리에서는 그 대리 행위죠. 대리 행위로 일어난 모든 결과는 책임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이 돼서 여기 두 가지요. 원상회복 책임도 본인한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책임도 누구한테? 본인에게 생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 이게 대리의 마지막 방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제도 쟁점 7개를 다 필터링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복대리 나오죠. 복대리는 잠시 끊었다가 다시 찾아올게요. 잠시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